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 나섭니다.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도랑에 빠졌던 4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 속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예고된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을 겨냥하며 도덕성 문제를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까지 등판하는 등 정권 심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을 열흘 앞둔 휴일 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마련했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2,000명 증원 고수 여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의정 간 대화는 첫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의 피해와 국민적 피로감이 커지자 여당 내에서조차 더 유연한 대처를 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걸로 배제한다. 이래서는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필요한 중재라든가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총선 위기론이 여전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황상무, 이종섭 논란에 이어 한 번 더 여당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 연합 예배에선 더 낮은 자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의료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의대 증원 자체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은 만큼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생중계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증원은 필수적이고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중지안을 열어둬야 한다는 제안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 열쇠를 쥔 윤 대통령이 고심 끝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도랑에 빠진 4살 여자아이가 2시간 넘게 상급병원 이송을 거부당한 뒤 숨졌습니다. 그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주택가 도랑에 생후 33개월 A양이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20여 분 만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충남과 충북, 대전, 세종과 경기 등 대학병원 9곳에 이송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병원 모두는 소아 중환자 병상이 남아있지 않다거나 이송하는 게 오히려 아이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숨진 A양이 인근에 있는 병원에 이송됐을 당시 맥박과 호흡이 없다가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맥박이 감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충청도와 수도권의 여러 병원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고 1시간여 만에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이송 전에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수술과 진료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24시간 연속 근무 뒤에는 다음 날 주간 업무를 쉬는 방식으로 진료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국민에게 송구스럽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져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진료 축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감이라면서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마련한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달부터 동네 의원도 진료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회의에서 그동안 진료 축소에 참여하지 않았던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 시간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40시간 진료가 현실화하면 동네 의원의 야간과 휴일 진료는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협 비대위는 이 같은 방침을 의사 회원들에게 공지할 방침이라며 다만 참여 여부는 개원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총선을 열흘 앞뒀던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나흘 연속 수도권을 돌았습니다. 야당 후보의 도덕성을 비판하면서 5세부터 무상보육 등 정책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수도권 강행군을 이어가는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 후보들 의혹부터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딸명의 사업자 대출이 사기 대출이란 주장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양 후보를 정조준한 겁니다.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을 빌렸습니다. 사기 대출이라고 한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 그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과 김준혁 수원정 후보 발언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문제 발언을 쓰레기에 빗댄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엔 대단히 점잖게 말한 거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생이나 위안부랑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마약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 이게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면 뭡니까?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지원 유세에 앞서선 민생 공약을 발표하며 여당으로서 실력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년에 5세부터 무상 보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장과 미술학원 등에 다니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까지 약속해 3040 젊은 학부모의 마음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의 자녀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완전히 덜어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힘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누빈 한 위원장은 오늘은 PK 지역 최대 격전지 낙동강 벨트가 있는 부산과 경남을 찾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표밭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다른 곳에선 경선에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까지 등판하는 등 정권 심판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후보 지원에 힘을 쏟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온종일 인천 계양을에 머물렀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지역 표심을 공략하며 현 정부 장관 출신인 여당의 원희룡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말 겁이 없어요. 정말로 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동을 걸어야 돼요.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이른바 명룡대전에 공을 들인 겁니다. 참패가 우려된다며 몸을 낮춘 여당을 향해선 엄살이자 악어의 눈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논란에는 과하게 공격당한다며 여당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몰매를 때리듯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공격합니다. 있겠지만 침소봉대에서 전혀 다른 잣대로 일방적으로 몰매를 때리고 권력을 행사해서 억압을 합니다. 이 대표가 지역구에 머문 사이 다른 격전지는 선대위 지도부 등이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서울 강북을 공천 과정에서 지도부와 대립했던 박용진 의원도 유세에 합류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엉망진창 국정 운영에 대한 따끔한 회초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호 1번 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일단 개파를 떠나 원팀이 돼야 한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가운데 50대 이상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22대 총선 선거 인수가 국내 선거인 4,425만 1,919명, 재외 선거인 2만 8,092명을 합쳐 4,428만 11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4,399만 4만 247명보다 선거 인수가 28만여 명, 0.6% 늘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2,191만여 명, 여성이 2,233만여 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41만여 명 더 많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보도 의혹 수사가 불법 압수수색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반박했지만 야권에선 민간인 사찰을 검증하겠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수산마 의혹 보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지난 21일 검찰에 불법 압수수색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압수물을 선별하는 포렌식 과정에 참관했더니 검찰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는 폐기하라는 법원의 영장 내용을 어기고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수집한 수사 대상의 정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해왔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부 규정과 법원 판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 증거 조작을 주장할 경우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원본 정보가 필요하며 법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용도 외에는 누구도 접근 못하게 봉인해뒀고 저장된 정보에 대해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더라도 증거로 쓸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전에 정치권이 가세하며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고 조국혁신당은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도 소환해야 한다고 공세 고삐를 당기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논란은 정치 쟁점으로 비화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SPC 허영인 회장을 다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허 회장의 소환 조사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허 회장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수원에서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수원 주택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승합차가 갑자기 맹렬한 속도로 돌진합니다. 차량 2대를 덮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차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순간 굉음이 나며 급가속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아를 조작하거나 시동을 끄려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로 1톤 화물차가 돌진해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택시가 가로등과 승용차, 버스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차량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방청이 집계한 급발진 추정 사고는 약 800건. 넷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급발진 추정 사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피해자가 차량 결함 원인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차량 기술이 워낙 고도화돼 있어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결함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한 급발진 의심사고 766건 중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몰던 SUV의 급발진 추정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이 숨진 일을 계기로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법이 발의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법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21대 국회에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인 가운데 급발진 추정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 취업비자 발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렸지만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갑질에 임금 체불까지 만연한데 정작 이주 노동자들이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받을 시설들은 예산 문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디에 도움조차 청하기도 어려운 이주 노동자들을 임혜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1월 말 고용허가제 이나인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스리랑카인 A씨는 경기도에 있는 식품 제조 공장에서 일한 지 며칠 만에 쫓겨났습니다. 단지 일이 서툴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표가 기숙사 비밀번호까지 받거나 맨몸으로 엄동설안에 벌벌 떨다가 겨우 다른 동료의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기숙사의 파스워드 එක වෙනස් කරලා අපිට ඇතුළට යන්න බැරි වෙන අපිව පැය 3ක් එළිය තියලා තිබුණා. එදා රැයි ගොඩක් සීතලේ. 홧김에 고용노동부에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던 A씨는 다시 잘해보자는 대표의 회유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취하하고 돌아간 뒤에도 고용주의 만행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업장으로 갈 수 있게 해줄 테니 150만 원을 내라고 했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A씨를 노동부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당장 다음 달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A씨처럼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체류 자격이 고용주에게 달려있다 보니 갑질과 협박에 자주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옮기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 가능한 인력은 지난해보다 37% 늘어난 16만 5천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도 E9 비자로 일할 수 있는 업종에 음식점, 임업, 광업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인력을 점차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도움을 청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일단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 피해 신고를 하는 것부터 장벽입니다. 통역과 법률 지원 등을 돕던 전국 44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센터들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다시 센터를 열었지만 전국에 몇 곳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지원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고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측면, 그동안 경험을 계속 축적하고 해왔던 센터들이 일부 배제됐다는 측면, 그리고 지자체의 의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역시 굉장히 유동적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주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기만 한 가운데 이들이 최소한의 도움을 요청할 길은 너무나 좁기만 합니다. මම කොරියාවට අවුරුදු 21කට ආවා. ආසාවෙන් ගොඩක් ආසාවෙන් වැඩ කරන්න ආවා. ආයතනයේ ප්‍රශ්නයක් නිසා දැන් එයාලා මාව පුල්පොප් කරන්න දාලා තියෙන්නේ. දැන් මම පුල්පොප් වුණාට මම මොනවද කරන්නේ? කියන්නේ මට සහනයක් නැහැ. මට උදව්වක් කරන්න කොහොමද මේ කොරියාවේ රජය? YTN 임혜진입니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 가운데 하나인 철강이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품질을 무기로 친환경 분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철강 업종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40% 넘게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데다 외국산 저가 철강 제품까지 물밀듯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수입된 중국산 열연 강판은 179만 톤으로 1년 만에 26%나 늘어났고 엔화 약세를 앞세운 일본산 제품 역시 30% 가까이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철강 산업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의 생산량, 그다음에 가동률을 유지하는 정책 등으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원가 이하로 하는 저가 수출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강 업종은 앞으로 점점 까다로워지는 외부 환경 규제에도 대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유럽에서 도입된 탄소 국경 조정세가 대표적입니다. 전환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6년부터 유럽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 수출 국가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도 배출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 국내 철강 업체들은 품질의 강점을 앞세워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며 연평균 30%가 넘는 고성장이 기대되는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부식이나 진동, 저온 같은 극한 환경에도 안정성을 갖춘 고품질 철강 수요가 늘면서 국내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는 겁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설치 이후 해상 환경에서 20년 이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 안정성이 중요한데요. 포스코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지닌 고품질 철강재를 공급하면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국내 철강 산업이 내후외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금융 서비스에 인공지능 AI 기술을 접목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는 생성형 AI가 금융 혼란을 몰고 올 우려가 있다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안전한 도약을 위한 진입로 찾기에 나섰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AI 기술이 재앙 같은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를 쓴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가 지난해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한 경고입니다. 데이터로만 이루어진 금융은 AI에 가장 적합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AI가 시스템 통제를 넘어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도 AI의 결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expect more strange things, and having a higher level of preparation, more resilience, more time spent thinking about all of the strange ways things can go wrong. 미국 금융안전감시위원회는 AI를 급부상하는 취약점으로 규정했고 유럽중앙은행은 AI에 대한 기대가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들이 이미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마당에 우리 금융권도 손 놓고 있긴 어렵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협의회를 꾸려 AI 금융 방향타 잡기에 나선 이유입니다. 당장 우리 금융권은 망 분리 규제 탓에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학습 등을 위해서는 방대한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하나 개별 회사가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결합, 합성 데이터 활용 확대 등에 대한 지원 요청도 있었습니다. 규제 개선과 안전망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길. AI 금융이 혁신 미래로 가기 위한 다소 까다로운 진입로를 찾고 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전쟁이 6개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가족들도 동참한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며 총리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위대의 외침은 인질을 잡아간 하마스를 지나 인질을 구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정부를 향했습니다.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next week it's going to be 6 months and our government is not doing enough to save them. We demand our government to sign a deal now, no matter what is the cost. We will not forgive our government if another hostage will die in captivity.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질 협상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매주 집회를 열며 인질 협상을 촉구했던 인질의 가족들도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אל תדבר על ניצחון. אל תדבר על לחץ צבאי. שום דבר לא יעבוד. שום דבר לא עבד עד עכשיו. הם מתים שם כל יום. 가족들은 인질 귀환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전략을 바꿔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אנחנו יותר לא ניפגש פה עד הודעה חדשה. כולנו נהיה ברחובות, בכל רחובות מדינת ישראל. 여기에 초정통파 유대인의 징집 면제 중단과 사법부 무력화 입법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위까지 이어지면서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카이사레아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주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도로에서 불을 피우고 트럭으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막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 시위대 16명을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YTN 이정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오는 7월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북한과 밀착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월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초청해 한미일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한미 양국 군과 일본 자위대에 의한 방위태세 강화, 정보 공유 활성화, 그리고 최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권으로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의 책임에 반한다며 유감을 표하며 한미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政府としては関連安保理決議の完全な履行に向けて米国、韓国をはじめとする同志国とこれまで以上に緊密に連携しながらさらなる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ます。 이와 함께 중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의견도 나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7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의 첫 나토 정상회의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케이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기시다 총리를 초청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필요를 보여온 나토 가맹국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이번 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나토 32개국 외교장관들은 현지 시간 3일과 4일 양일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 모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합류한 스웨덴이 32번째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첫 장관급 회의입니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유럽 군사력의 핵심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합류로 몸집이 한층 커진 안보 동맹의 위상을 과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짓고 있는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제품이 노출돼 대북 제재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간부학교 내 도서관으로 추정되는 공간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는데 모니터 뒷부분에 미국 PC 제조업체 데레 마크가 포착됐습니다.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는 지난 1946년 설립된 평양 지역 당 간부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봄 기온이 한층 더 짙어지겠습니다. 현재 5.8도인 서울 기온, 한낮 오는 1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 대구는 5.6도, 울산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이 18도, 대전이 20도, 광주는 23도, 대구는 22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의료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증원 규모 고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도랑에 빠졌던 4살 여아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숨진 사건에 대해 보건당국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접어드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도 예고된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주택가에 있는 도랑입니다. 1m 깊이의 이 도랑에 4살 A양이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10분 뒤 구급대가 도착했고 A양은 심정지 상태로 9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이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아버지께서 CPR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환자를 인계를 받아서 현장에서 처치 CPR을 하고 최직근거리인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던 A양은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고 병원 측은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추진했습니다. 충청도뿐 아니라 수도권까지 무려 9곳에 연락해 전원을 시도했지만 병상 부족을 이유로 이송을 거부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후 7시 다시 심정지가 발생했고 7시 25분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15분 뒤 숨졌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A양이 병원에 도착한 이후 상태와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전원을 요청받은 의료기관들의 여건이 어땠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중환자실은 평소에도 병상을 확보하기 쉽지 않지만 이번 의료 공백 사태와 연관이 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7주째 이어지는 동안 상급 종합병원 이송이 거부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지만 복지부 점검에서 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원인으로 파악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진료 축소까지 나선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오늘 낙동강 벨트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에서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 사상구를 시작으로 부산 7개 지역에서 후보들의 유세를 도운 뒤 경남으로 이동해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한 위원장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일정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선거운동에 집중합니다.
먼저 오후 2시엔 OBS 경인TV가 주재하는 개항을 후보자 TV토론 사전 녹화를 진행합니다. 이어 민주당 남영희 인천 동미추홀 후보와 조택상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 후보의 지역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뒤 개항으로 돌아와 거리 유세를 벌일 예정입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입니다. 3선의 현역 민주당 이계호 의원에 맞서 단수공천의 반발에 탈당한 3선 군수 출신 이석형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같은 민주당 후보들인데다가 지역구가 넓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전남 장성입니다. 인접 지역인 담양과 한평, 영광을 포함한 4개의 구는 지난 19대 총선부터 선거구가 통합됐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제3지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등판하면서 전남 선거구 10개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담양과 한평, 영광, 장성 지역은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예산 부족 등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곳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은 이계호 후보는 지난 2017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내리 4선에 도전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슴 따뜻한 정치를 지향해 왔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국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도구는 정치가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계호 후보는 낙후된 지역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역별 미래 먹거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힘 있는 중진 의원을 강조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박노원 전 예비 후보와 정책 협약을 맺고 수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감히 그 역할을 자임을 하고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정책과 제도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한평 군수를 3번 지낸 이석형 후보는 민주당의 일방적 단수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오직 일만 해오고 살았습니다. 일로 성과를 냈고 성공을 해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지역에서는 일 잘할 수 있는 이런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이석형 후보는 군수 때 한평 나비축제 성공과 빅그린 산업단지 유치 등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산업단지 발전과 광주 전남 공동학군제, 연동형 직불제 부활 등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4개 구는 24년 동안의 발전이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우리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내야 됩니다. 이석형 일로서 보여드리고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후보는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1% 정도 차이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맞서 새로운 미래에선 이낙연 대표와 같은 영광 출신의 김선우 후보가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청 설립 공약 등 해묵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지역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농촌복지 전문가인 저는 저희 지역을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과감하게 일을 벌이고 성과를 가져올 줄 아는 성공한 우리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5명. 민주당 이계호 의원이 사선에 성공할지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석형 후보가 무소속으로 여의도에 입성할지 관심입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경찰이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와 화약류, 도검, 전기 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일체가 대상이고 기간 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경찰서나 파출소에 신고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은 또 오늘부터 주요 교통범죄에 대한 특별수사기관을 운영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부터 100일 동안 보험 사기와 상습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허위로 신청한 것과 병원이나 정비소와 공모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내는 경우 미수범까지도 면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 서울 청담동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수면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해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뚜렷한 예방책이 없어 우려됩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값비싼 외제 차량인 롤스로이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피부과 진료를 받고 나온 남성이 운전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큰 길가에다가 당시 시간대가 대낮이어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갑자기 울려 퍼진 충격음에 행인은 물론 근처에 일하던 사람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황했죠. 굉장히 컸죠. 큰 사고 났구나. 운전자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을 받은 뒤 약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정밀 검사에서는 항정신성 약물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약물에 취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들여다봤지만 상습 투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혐의는 종결하고 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항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50건 넘게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 규정이 없어 사고가 난 뒤에야 처벌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서 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단속 규정을 만드는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컨테이너선이 들이받으면서 교량이 붕괴한 미국 볼티모어항에서 본격적인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중지된 선박 운항이 재개되기까지는 여러 주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황보현 기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컨테이너선 충돌로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은 볼티모어항 다리. 잔해에 접근한 작업자들이 불꽃을 튀기며 대형 철제 구조물을 절단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처박힌 곳과 윗부분을 분리해 일단 드러낼 수 있는 부분부터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에는 무게 1000톤을 인양할 수 있는 초대형 크레인을 포함해 7대의 크레인과 예인선, 바지선 등 30여 척의 선박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I cannot stress enough how important today and the first movement of this bridge and of the wreckage is. This is going to be a remarkably complicated process. 현장 부근 잔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물속에 빠졌던 인부 8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고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지만 나머지 4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We've continued to meet with families of all the victims. And they are on our hearts, and we are thinking about them now and always. 지역 명물로 어릴 적 추억의 장소로 다리를 기억하는 주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가슴을 졸이며 작업을 지켜봅니다. I was just like, wow, oh my God, the whole bridge just collapsed like that. We was just on it like 2 weeks ago. Yeah, so it was like really hard to believe. 작업에 참여한 미 육군 측은 현재 선박 운항이 중지된 항로 재개통 시점에 대해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석이 완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잔해 제거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미 중부 아칸소 강에서는 바지선이 멀쩡한 다리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 놀란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테러 공격에 연루된 모든 인물을 즉각 체포해 인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러시아는 키이우 정권의 테러 활동가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테러 책임자들을 인도하며 테러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즉각적인 체포와 인도를 요구한 인물 중에는 바실 말리우크 우크라이나 보안국 국장이 포함됐습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과 구형 장갑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폴리티코가 프랑스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세바스티앙 르코로니 프랑스 국방장관은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마크롱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위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쫓기고 있는 하마스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술이 하마스 고위 공작원 포로에게서 나왔다고 이스라엘이 밝혔습니다.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전황평가 회의를 진행한 뒤 지난 1주에서 2주 동안 수백 명의 테러범들이 체포됐다면서 그들은 하마스가 내부에서 붕괴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하마스의 고위 관리들이 체포되면서 이스라엘군은 지난해 10월 기습 공격에 관여한 자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 전쟁 와중에 전신 마취 상태로 탈장 수술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정기 검진 과정에서 탈장이 확인된 네타냐후 총리가 곧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수술은 전신 마취 상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인들의 미국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멕시코 해안가에서 중국 국적의 이민자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오아사카주 검찰은 플라야 비센테 마을 해변에서 시신을 발견해 수사한 결과 사망자들이 중국 국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보트가 전복되며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민의 먹을거리 한쪽을 책임지는 수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귀여인들이 중심이 돼 어촌마을의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명신 기자가 경기도 화성 100mm 어촌계를 소개합니다. 어슴풀의 동이 틀 무렵 화성 100mm양 부두가 새꼬막 종패 선적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어선이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도리도 앞바다. 새꼬막 황금어장으로 100mm 어촌계가 전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뿌려진 종패는 2년 뒤 성패가 돼 소비자를 찾아갑니다. 새꼬막은 그동안 주로 남해안에서 채취됐지만 수온 상승으로 바다 환경이 바뀌면서 여기서도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100mm는 여느 어촌이 그렇듯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면서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였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된 건 지난 2004년부터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업 공동체를 결성한 뒤 100mm의 우수한 생태 환경을 알리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귀여인의 어촌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투자를 해서 양식업을 하면서 마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큰 이득이죠. 그랬더니 55명에서 출발한 어촌계원이 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어촌계 절반 이상이 귀여인이고 평균 연령은 49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귀여해서 나름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동네라고 말씀. 100mm는 새꼬막 외에도 쭈꾸미, 낙지, 바지락 등을 채취해 연간 100억 원대의 수익을 올리며 어촌마을의 성공 신화를 써가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마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어촌이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100mm에서만큼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위로 상향 발령된 가운데 어젯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산불이 났지만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산림청은 어젯밤 11시쯤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지만 진화 차량 9대와 인력 26명을 긴급 투입해 30분 만에 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은 일단 인근 주택 쓰레기 소각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산불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발생 원인과 피해 면적,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서해에서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표류해 승조원 4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경기도 화성시 국화도 북동방 3.1km 해상에서 0.9톤 규모의 레저보트가 엔진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평택해경은 당진파출소의 연안 구조정과 경비정, 민간 해양 구조선을 급파해 신고 20분 만에 승조원 4명을 구조하고 레저보트를 충남 당진 성문면 마선포구 선착잔으로 예인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침팬지가 고릴라 사육장으로 돌을 던져 공격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관람객들은 어제 서울대공원 유인원관에서 침팬지가 높은 곳으로 돌을 들고 올라가 옆에 있는 고릴라 사육장으로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전남 고흥군 공용 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5시 반쯤 고흥군 도양읍 녹동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농기구로 사용되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고 경찰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돌고 있고요. 한낮에도 18도 선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더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 대구는 5.6도, 울산은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서울이 18도, 대전이 20도, 대구는 22도, 광주는 23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예년 기온을 웃도는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